현재 우리나라의 당뇨병 관리 수준을 보면 당뇨병을 가진 성인 10명 중 6명만이 당뇨병을 가진 것을 알고 있었고, 치료를 받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었으며 치료하는 환자 4명 중에 1명만이 잘 조절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혈당 조절 목표인 당화의 색소 6.5% 미만인 경우는 치료받는 당뇨 환자 4명 중 1명밖에 되지 않았고, 7% 미만으로 조절되는 경우도 절반 정도에 머무는 정도입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기는 하지만 관리를 잘해 합병증만 피할 수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 10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혈당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 관리의 가장 기본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성합병증의 위험이 바람직한 혈당 조절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화의 색소 1%의 감소는 당뇨병성 미세혈관 질환의 발생을 37%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당뇨병 관련 사망률을 21%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도 가능한 정상인과 가깝게 하는 것을 목표로 자가혈당 측정 시 공복혈당은 80에서 130, 식후혈당은 식사 시작부터 2시간 후를 기준으로 180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취침 전 혈당이 100에서 140보다 낮으면 새벽이나 아침에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간 동안의 혈당을 반영하는 당화혈색소 기준으로는 6.5% 이하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혈당 조절의 목표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동반 질환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즉, 75세 이상의 고연령이거나 당뇨병의 합병증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 심한 저혈당의 경험이 있거나 또는 저혈당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혈당 조절 목표를 좀 더 느슨하게 잡고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당뇨병 팩트시트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61.3%가 고혈압을 동반하였고, 이들 중 54.4%만이 혈압 조절 목표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심부전 및 신장 기능 이상을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정상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 미만으로 혈압이 120에 80 이상일 때는 정상 혈압을 위해 적극적인 생활습관 교정으로 적절한 운동 및 식사 조절이 필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혈압은 140에 85 미만을 목표로 권고하고,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이 동반되었을 때는 130에 80 미만으로 좀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진단 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인 경우, 또는 생활습관 교정을 하였지만 혈압이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즉각적인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식사요법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식사요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식사요법은 각자에게 개별화하여 너무 힘들지 않게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얼마간의 기간에만 조절할 질환이 아니고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므로 당뇨병 식단은 건강한 식단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사요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되는데, 골고루, 적당히,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첫째로, 알맞은 양을 먹습니다. 이는 과체중도 저체중도 아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양이라고 하면 알맞겠습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당뇨의 시기는 아닙니다. 비만한 환자는 체중 감소를 위한 식사가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체중 감소로 인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 이런 대사질환이 골고루 좋아지게 할 것을 생각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습니다. 곡류, 어육류, 채소, 지방 등 6가지 식품군을 자신의 체중과 활동량에 따라 권장 섭취량에 맞추어 식사하는 것인데,
익숙하기 전까지는 몇 번은 식단을 스스로 또는 당뇨병 관리자와 함께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규칙적인 식사를 합니다. 아무 때나 내키는 대로 식사를 한다든지 식사를 거른다든지 하는 습관은 금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 시간에 적절한 양의 영양분을 섭취해야 정상 혈당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기 어려운 환자분들은 각자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규칙을 잡고 식사와 식사 시간의 간격이 길 때는 간식 시간을 배분하기도 합니다. 운동요법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운동의 장점을 얘기해 보면 칼로리를 소모시켜 체지방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식사요법의 효과를 항진시키고 혈당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기능과 폐 기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위축되기 쉬운 근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안정감, 불안감 해소, 숙면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생활에 활력을 얻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운동이 생활의 리듬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재미있는 것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즉 매일 규칙적으로 하면 좋은데 출퇴근 이상 시간을 이용하여 걷기, 계단 오르기, 아침 체조나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의 시기는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저혈당의 예방을 위하여 좋겠고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가능하면 식후 30분에 운동을 시작하여 30분 내지 1시간씩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운동의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정도로 등에 약간 땀이 나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할 정도의 강도로 합니다. 운동 시간을 갖기 어려운 젊은 환자들은 짧은 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기온이 너무 낮거나 높을 때라든지 혈당 조절이 매우 불안정할 때, 혈압이 매우 높은 경우, 족부변병이 있는 경우, 증식성 망막병증이 있거나 최근에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운동은 금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운동이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저혈당을 예방해야 합니다. 운동 전 혈당이 100mg/dL 이하이면 운동 전 약간의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만일을 위해 당분이 들어간 주스, 음료, 사탕, 비스켓류를 휴대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규칙적이며 적절한 운동은 당뇨병 치료에 대단히 중요하므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꾸준히 하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적정 체중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비만이 당뇨병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당뇨 합병증까지 유발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량이 증가한 중심성 비만의 경우가 피하 지방이 증가된 경우보다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내장 지방에서 흘러나온 유리 지방산은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의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체중 증가보다도 허리둘레의 증가를 더 경계해야 합니다.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을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비만한 당뇨병 환자의 체중 조절은 3 내지 6개월 사이에 자기 체중의 5 내지 10%를 감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비만도가 높아 더욱 빠르게 체중을 감량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이와 상의해 식사량과 운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요법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거부 반응이 약물 처방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 먹어야 하는 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이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물요법 또한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진행된 대규모의 연구들의 결과들로 당뇨병의 치료 개념은 바뀌어졌는데, 전에는 식사요법과 운동만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보조적으로 약물을 처방한다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진단 초기부터 생활습관 교정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기부터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남아있는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것과 인슐린 주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요법 또한 규칙적인 복용 및 주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혈당을 측정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 환자분의 혈당 조절 여부 확인 및 조절이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주치의가 적절한 약물과 용량을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약물 복용 후 이상 반응은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만약 약물 복용 초기 또는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나타난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스스로 판단하여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경구 혈당 강화제는 먹는 인슐린이 아니며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거나 인슐린이 세포에 더욱 잘 결합하도록 해주고 간에서 새로이 당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거나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경구 혈당 강화제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없는 제1형 당뇨병이나 제2형 당뇨병에서도 병력이 오래되어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 중 인슐린의 분비 기능이 저하된 경우 부족한 만큼의 인슐린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당뇨병 환자일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인슐린의 주사량을 결정하게 되나 수시로 그 용량은 조절되어야 합니다. 즉, 저혈당이 자주 나타나거나 혹은 혈당이 계속 높을 때는 인슐린의 주사량을 재조정하거나 운동과 식사 습관을 검토하여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합병증 추적 관찰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합병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 사람이라도 정기 검진은 평생에 걸쳐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여러 장기의 기능이 정상인지, 혈관과 신경에 이상이 없는지, 혈압이나 혈중 지질 농도가 합병증을 유발할 정도인지를 주치의가 지정해주는 횟수만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혈당에 주의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혈당이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저혈당은 혈중 당 농도가 지나치게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저혈당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저혈당 증상으로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땀이 나고 몸이 떨리고 불안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좀 더 진행되면 어지럼증, 두통, 시야 흐림, 의식불명 등과 같은 증상이 동반됩니다. 30분 이상 지속되면 뇌 기능이 파괴되기 시작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의 원인으로는 대개는 식사를 거르거나 적게 한 경우, 평소보다 운동량이 많은 경우, 그리고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가 과할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발을 잘 관리합니다.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당뇨병성 족부 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발의 감각이 떨어져 있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발에 작은 상처만 생겨도 쉽게 궤양으로 진행해서 결국 발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리고 갈라진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되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혈당 측정, 식사요법, 그리고 운동에 대한 부담감, 합병증에 대한 불안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혈당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과로 또한 교감신경 자극을 통해 스트레스 받는 것과 동일하게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관리 못지않게 과로와 스트레스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분을 바꾸고 피로를 풀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당뇨병 극복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뇨병을 잘 관리하는 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이 익숙해지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좋은 습관으로 당뇨병을 극복하고 전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기회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